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 새벽 2시 36분입니다. 36분 전에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와룡공원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정 무렵에 성곽길이라고 있습니다. 성곽길. 그러니까 북악산 삼청각 또는 북대문 요 근방에 놓여 있는 성곽길 기슭에서 박원순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시장의 동선을 보면 어제 오전 10시를 지나서 공관에서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에 도착해가지고 걸어서 사망 현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와룡공원에 도착한 게 어제 10시 5, 6분쯤 됐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찍힌 CCTV였습니다. 그리고 사인에 대하여는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발표할 수가 없다라고 했네요. 그러나 몸이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방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휴대전화와 명함 등이 있었고 유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안으로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금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고소장, 여자 비서의 성추행 고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도 사실이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참 우리 한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참 드문 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참 저는 처음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어제, 그러니까 7월 9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그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최근 며칠 동안의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 집을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약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화를 걸어서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취소하자고 해서 취소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오늘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일찍 출근하는 분인데 집을 나선 것은 10시 44분이었습니다. 서울 가회동에 있는 관사를 나섰는데 당시에 검은 모자에 어두운색 점퍼, 그리고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색 배낭을 맨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9분 뒤에 택시를 타고 9분 뒤에 성균관대학교 후문에 있는 와룡공원 주변 CCTV에 찍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13시간 뒤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북악산 숙정문 근방 성곽길 비탈이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일찍 나가는데 어제는 출근을 하지 않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일부 소셜미디어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사에는 메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는 이걸 유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모, 현재는 확인이 안 됩니다. 또 가족이 그것을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그리고 오후 17분에 박 시장 딸이 112로 전화를 걸어서 너댓 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서 통화가 안 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박 시장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를 했는데 오후 2시 42분 와룡공원에서 마지막 통화를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룡공원에서 좀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북악 골프 연습장을 마지막으로 그 휴대전화 신호는 끊어졌다고 합니다. 몇 개의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룡공원에서 골프 연습장까지 길을 따라 이동했을 때 거리는 약 2.3km, 걸어서 30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경찰은 오후 5시 30분부터 두 장소를 중심으로 와룡공원 골프 연습장 중심으로 경찰병력 580명과 수색견 3마리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 그런데 박 시장은 전날까지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네요. 별다른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해가지고 이해찬 대표와 40여 분간 부동산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만남은 또 박 시장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박 시장에게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또 당시까지는 자신에게 미투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서울시장 공간으로 귀가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박 시장을 둘러싼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에도 한 번 있었고 부인과 별거 중이라든지 뭐 하는 등등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나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시장은 유명해진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 1993년에 서울대학교 조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는데 그때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손해배상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여성계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고 뭐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미투 고발을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봐야 한다 하면서 아주 격려해주는, 그리고 시정을 여성 중심으로 여성 친화적으로 한다 해서 아주 여성표를 의식하는 그런 행동도 하고 사실상 또 여성 관련 여러 가지 정책도 펴고 해가지고 인권 변호사로서도 유명하지만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여자 비서가 그동안에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해서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그게 알려지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거든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이 피고소인이죠. 즉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이것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냥 앞으로 덮여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서울시장 중에서 아마 거의 가장 오래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1년부터 2011년 가을에 10월 26일이었죠 아마. 그때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젖히고 이겼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1년부터 거의 한 횟수로는 9년이죠. 9년이니까 최장수 서울시장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대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이 이른바 미투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테니까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묻힐 가능성이 많다고
이 판단이 되는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 변호사로서도 유명했고 무엇보다도 참여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등을 만들어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고 참여연대 출신들이 이 정권에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에 많이 진출해서 일종의 인력 공급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뭐 논란이 있는 발언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비극적으로 이 인생이 끝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삶과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